우리가 일하는 세상,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바뀌죠? 그런데 왜 하필 2026년일까요? 바로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숙제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아주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0년에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확 바꿀 핵심 내용들 지금부터 하나씩 싹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내용은요, 그냥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부,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가장 정확한 팩트라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먼저 가족 지원이 어떻게 강화되는지, 그리고 우리 월급이랑 권리는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청년부터 중장년층까지 일자리 기회는 어떻게 늘어나는지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일터의 안전 문제와 이 모든 변화가 의미하는 큰 그림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바로 가족 지원 강화입니다. 요즘 저출산 문제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아주 실질적인 지원책들을 대거 내놓았습니다. 사실 아이 키우면서 일까지 한다는 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매일 아침이 전쟁이죠. 아이 밥 먹여서 어린이집 보내고 진짜 정신없이 회사로 달려가야 하는 게 현실이니까요. 바로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아주 반가운 제도가 생깁니다. 바로 육아기 10시 출근제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너무 좋지 않나요? 만 12세 이하,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이제 월급 깎일 걱정 없이 근무 시간을 줄여서 10시에 출근하거나 아니면 좀 더 일찍 퇴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회사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정부가 직원 한 명당 매달 3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눈치 안 보고 이 제도를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육아휴직 그거 법으로는 당연히 쓸 수 있는 건데 막상 쓰려고 하면 회사 눈치 보이고 좀 그랬잖아요, 솔직히. 이제는요, 그 부담이 확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뭐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회사가 받는 대체 인력 지원금이 아주 좋아집니다. 우선 지원 기간이 복직하고 나서 한 달 더 늘어나고요. 그리고 돈도 더 빨리 줘요. 예전처럼 나눠서 주는 게 아니라 휴직 기간에 그냥 100% 다 준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금 자체도 최대 140만 원까지 오릅니다. 이 정도면 기업 입장에서도 훨씬 부담이 덜 하겠죠. 직접적으로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도 늘어납니다. 출산휴가 기간에 받는 급여, 그 상한선이 월 22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아이 낳고 몸조리하는 중요한 시기에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거죠. 바로 내 월급과 나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정말 중요한 변화가 두 가지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시간당 최저임금은 13,020원입니다. 이걸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급으로 계산하면 약 215만 7천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바로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와, 이건 정말 역사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플랫폼이나 하청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진짜 사장님은 저기 있는데 대화조차 못해서 답답했던 적 많으셨죠. 2026년 3월부터는 법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범위가 확 넓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내가 직접 계약한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근무 조건을 좌지우지하는 원청 회사도 교섭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법이 현실을 따라잡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노조 활동 중에 손해가 생기면 조합원 개개인에게 막대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못합니다. 법원이 각 조합원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역할이 뭐였는지 이런 걸 꼼꼼하게 따져서 책임질 만큼만 책임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일자리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청년은 줄고 중장년은 늘어나는 구조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변화에 맞춰서 각 세대별로 딱 맞는 취업 지원책들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부의 의도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청년들이 전부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현상을 막고 지방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바뀝니다. 수도권에서 취업하면 2년간 480만 원을, 그런데 비수도권, 그러니까 지방에서 자리를 잡으면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이 차이 느껴지시죠? 청년들에게 지방으로 갈 확실한 동기를 부여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우리 사회의 든든한 허리, 중장년층을 위한 지원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경험 많고 숙련된 중장년 인력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특히 인력난이 심한 제조업이나 운수업 같은 분야에 50세 이상 근로자가 다시 취업하면 정부가 새로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숙련 인력도 확보하고 중장년 일자리도 만들고 그야말로 일석이조죠. 그 금액이 무려 최대 360만 원입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1년 이상 버티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인데요. 경험 많은 분들이 다시 산업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꽤 괜찮은 유인책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더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증장애인을 새로 채용하면 1년 동안 매달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이 있어요. 남성보다 여성 중증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지원금을 더 많이 줍니다. 아무래도 고용시장에서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들을 좀 더 배려하겠다는 뜻이겠죠.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안전과 기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모든 산업 발전의 기본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기술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변화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6년부터 우리 일터가 조금 더 안전해집니다. 첫째, 그동안 끼임 사고가 정말 많았던 혼합기나 파쇄기 같은 위험한 기계들, 이제 무조건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둘째, 대형 화재의 주범으로 꼽혔던 용접 작업할 때 이제 아무 방화포나 쓰면 안 되고요. 반드시 정부가 성능을 인증한 제품만 써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큰 사고를 막는 거죠. 현장에서 땀 흘려 배운 기술이 제대로 인정받는 길도 넓어집니다. 회사에서 일하면서 배운 일학습 병행자 자격증에 1개 종목이 이제 국가기술 자격증이랑 똑같은 대우를 받게 돼요. 굳이 따로 시험 준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특한 명장이라는 재밌는 이름의 프로그램도 생기는데요. 젊은 기술 천재들을 미리 발굴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술 명장으로 키워내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4가지 분야 내의 변화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그럼 이 정책들이 다 합쳐졌을 때 과연 2026년 대한민국의 일터는 어떤 모습일까요? 딱 4문장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이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건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투자하는 일이 됩니다. 둘째, 노동의 가치는 더 높아지고 노동자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겁니다. 셋째, 청년이든 중장년이든 장애인이든 모두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고요. 마지막으로 안전과 기술이라는 기본이 더 탄탄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 변화들, 분명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AI가 우리 일자리를 위협하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의 일터를 위해 진짜 필요한 변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